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실의 병이라고만 생각하는 치매, 어쩌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유명 배우죠. 푸르넬라 스케일스. 그녀의 삶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인간적인 품위 또 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푸르넬라 스케일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아침마다 지혜, SC170, 치매가 드러낸 인간의 마지막 온유함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보통 치매라고 하면 기억상실, 언어 능력 저하, 관계 단절 이런 좀 부정적인 것들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상실 그 자체로 많이들 받아들이시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 유명한 시트콤 폴티타우스 기억하세요? 거기서 엄청 까칠하고 또 위풍당당했던 호태사장 부인 시빌 폴티. 그럼요. 아주 개성 강한 역할이었죠. 네, 그 역할을 했던 푸르넬라 스케일스의 실제 마지막 모습은 우리한테 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푸르넬라 스케일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에 좀 도전해보고 싶고요. 좋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푸르넬라 스케일스라는 배우, 말씀드린 대로 폴티타월스의 11 역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특유의 콧소리랑 남편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 카리스마 정말 강렬했죠. 맞아요. 영국에서는 거의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분명 그런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녀의 말년은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조용히 치매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게 뇌로 가는 혈류가 좀 줄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치매거든요. 아, 혈관성 치매. 네. 그리고 그 후로 한 10년 이상 기억이나 언어 능력이 점차 약해지셨던 거죠. 참 화려했던 배우 시절과는 사뭇 다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녀 안에 있던 그 배우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줄리안 마친이라는 분이 기록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2023년 2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91세의 푸르넬라가 남편 팀 웨스트의 권유로 빅토리아 여왕 역혈의 마지막 낭독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네. 당연히 이제 대본을 외우는 건 불가능했죠. 그런데 녹음 부스에 딱 들어가니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기적 같은 일이요? 네, 그 마친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장면, 빅토리아 여왕이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푸르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와, 대본도 못 외우는 상태에서요? 네, 목소리 톤, 호흡, 그 감정선까지 수십 년간 배우로서 살아오면서 몸에 밴 그 연기 감각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몸이 기억하는 연기였네요. 였다고 해요. 다들 막 박수치면서 훌륭했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어요. 나 아직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와, 정말 뭉클한데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정말 뭉클하죠. 이 일화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인지 능력은 저하되더라도 평생을 바쳐서 갈고 닦은 어떤 깊은 기술이나 열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연기혼, 네. 그런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직업적인 자부심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나 잘했나요? 라는 그 질문, 그리고 아직 할 수 있네요? 라는 그 외침은 뭐랄까,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존재의 감각을 되찾은 순간의 어떤 환희, 기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존재의 감각을 되찾은 기쁨. 네, 치매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강력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을 쭉 곁에서 지켜본 친구 줄리안 마친이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어떤 거죠? 치매는 프로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진정한 온유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요? 네, 그러니까 젊고 건강했을 때는 어쩌면 그 명성이라는 갑옷 뒤에 좀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드러움, 다정함 같은 것들이 병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관점인데요. 보통 치매는 성격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매를 단순히 잃어버리는 병으로만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친의 말처럼 어쩌면 치매라는 게 그동안 사회적 여건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방어 기제 혹은 거칠애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어 기제를 걷어낸다. 네. 내가 나를 막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면서 그 사람 본연의 가장 깊은 모습,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온유함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이 그 사람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뭐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겠죠. 푸르넬라 곁에는 60년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가 있었잖아요. 역시 배우인 남편 티모시 메스트. 네, 영국 연극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황금 커플이었죠. 네, 은퇴하고 나서는 같이 운하 여행하는 TV 프로그램도 찍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2024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푸르넬라의 기력도 급격히 쇠했다고 하더라고요. 60년 동반자를 잃었으니 그 상실감이 정말 컸겠네요. 네,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친구 줄리안 마친이 찾아갔을 때의 기록이 또 마음을 울리는데요. 어떤 기록인가요? 그때 푸르넬라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마친의 손을 잡고 아주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고 해요. 말을 못해도 네, 마치는 그때 그 안에 담긴 애정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강렬하게 느껴졌다고 적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감, 따뜻한 감정의 끈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우리가 감정의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감정의 기억이요? 네, 우리는 보통 치매를 생각하면 뭐 사실적 기억,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어제 뭘 했는지 이런 걸 잊어버리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섭죠. 근데 프로넬라의 이 모습은 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보나 사실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어쩌면 사랑받았던 느낌, 따뜻했던 손길, 함께했던 시간의 어떤 온기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건 아닐까? 아, 언어나 논리보다 더 근원적인. 그렇죠.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런 깊은 감정의 연결, 이게 어쩌면 인간을 정말 끝까지 인간이게 하는 그런 힘일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잃고 기억을 잃었어도 친구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네요. 칼럼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요. 정말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치매 환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던가 기억을 잃었으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좀 쉽게 단정짓는 시선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런 시선 때문에 더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통념에 대해서 푸르넬라 스케이스의 이야기가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치매를 앓는 중에도 배우로서 무대에 섰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어떤 품위를 지켰잖아요. 네, 품위를 지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치매가 완전한 끝 혹은 소멸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상태. 네, 기능은 약해질 수 있지만 그 사람 고유의 어떤 마음결이나 본질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존중하느냐는 겁니다. 병 너머의 사람을 보는 시선. 그렇죠. 그 병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노년의 상도 마지막까지 존엄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치매 안심센터나 기억 친구 같은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네, 노력하고 있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걸 좀 숨기거나 아니면 돌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죄책감이나 두려움 속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돌봄 부담이 정말 크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요. 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거나 혹은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를 치매로 먼저 떠나보내셨거나 아니면 혹시 스스로 진단을 받아서 좀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푸르넬라 스케일가 보여준 이 삶의 마지막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실질적인 교훈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가 반드시 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도록 요구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소통 방식이요? 네. 꼭 논리적인 대화나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표정이나 눈빛, 아니면 따뜻한 접촉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교감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느끼는 감정에 더 귀 기울여주는 거예요. 아, 감정에 집중하는 것. 네. 푸르넬라가 치매 속에서 나 아직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객관적인 기억력과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관계를 맺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푸르넬과 스케일스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배우로서의 명성이라든지 어쩌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둘렀을지도 모를 그런 날카로움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려놓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워진 자리에서 그녀 본연의 온유함이라는 보석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온유함은 치매라는 병마저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다는 거고요. 네, 그 점이 참 인상적이죠. 그녀의 친구 줄리안 마친이 추모글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프로, 나는 당신을 언제나 미소로 기억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이 끝난 뒤 누군가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런 기억일 겁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말이네요.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네. 노년을 보통 기능이 쇠퇴하고 뭔가 부족해지는 시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시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덜어내는 시간이요? 네. 프로넬라는 어쩌면 그 덜어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가장 순수한 본질, 그 온유함을 되찾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삶은 한 인간의 진정한 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성취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결을 지니고 마지막까지 살아내느냐에 달려있고 그 결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결. 그게 남는 거군요. 푸르넬라 스케일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냈던 그 온유한 미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채우고 계신가요? 병이나 나이, 혹은 우리가 처한 힘겨운 상황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인간의 품이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표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푸르넬라 스케일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무언의 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